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자, 홍콩 ETF 출시됐는데 거래량이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사실 이 재료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콩 기반 애들 코인들이 더 갈 거라는 기대는 사실 저는 잘 안 돼요. 이미 기대감들을 전에 이미 많이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네오나 퀀텀이나 뭐 온톨이나 온톨가스나 이런 애들로 지금은 이제 메인 방향 비트코인 방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희망으로 굴려보면은 6만 8천 달러 회복하고 7만 달러까지 간다면 뭔가 희망적인 좀 새로운 그 논리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텀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는 일단 하방을 보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들을 할지 창펑자오 최종 선고가 저녁에서 새벽 사이로 예정되어 있어요. 늦으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뭐 6시, 7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지면. 정확하게 그 시간들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내일 오전 전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28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그 게시글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프리 CZ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창펑자오 거의 크립토 메시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추종을 해서 예전부터 한번 창펑자오가 남겼던 얘기들을 좀 이제 지난 날들을 좀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단 한 번도 역정보를 뿌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창펑자오가. 그러니까 이 창펑자오가 얘기를 했던 역정보라고 하면은 창펑자오는 어쨌든 크립토 거물급으로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개미들을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이렇게 개미들 좀 털어내려고 일부러 반대되는 내용들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실 세력 중에 한 명이잖아요. 50조 이상 뭐 몇십 조 이상의 크립토 자금들을 들고 있고 거의 2013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창기부터 크립토 이 시장들을 좀 이제 거의 구축을 한 거죠. 바이낸스가 1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창펑자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자본가가 거의 이렇게 세력이라고 흔히들 보여지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대놓고 역정보를 뿌린 적은 없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되는 미국계 기관들은 역정보를 굉장히 많이 뿌렸거든요. 예를 들어 블랙록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 2017년부터 이 사람들이 번복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월가 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 패턴 그대로가 너무나도 지저분하다. 차이나 머니는 심플한데 좀 떨어질 때도 화끈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모든 차이나 머니들이 다 이제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그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 창펑자오의 그간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 한 번도 역정보를 뿌린 적이 없다. 저 또한 뭔가 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 또한 이제 미국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들 대비를 해보면 정말 미국이 사실 좀 정의롭다라고 포장되어 있겠지만 이미 그게 나왔잖아요. 그 앱스타인 게이트가 밝혀지면서부터 지금은 또 조용히 묻혔죠. 그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덮은 건지 모르겠는데 음, 뭐 정의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저는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쪽보다 오히려 창펑자오를 지지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신에 이게 어쨌든 액션일 수도 있을지언정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창펑자오를 통해서 저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창펑자오가 그간의 크립토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단 한 번도 역정보를 뿌린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만약에 그 공백 기간들이 발생을 한다면 창펑자오의 트위터가 멈추게 되겠죠. 정말 암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뭐 이제 대리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최소한 6개월이 됐던 1년이라도 최소로 받더라도
그 공백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6개월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맞으면. 근데 6개월이라는 이 공백 기간이 공교롭게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인데 그 공백 기간 동안 마운트 곡수 물량들이 풀리는, 최종적으로 10월 달이면 또 마운트 곡스야? 이 재료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풀려요. 지금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파산된 채권자들에게 달러는 이미 보상이 됐고 비트코인은 아직 안 풀렸거든요. 선택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대신 팔아주거나 기관들이 팔아주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꾸나 이런 식의 상황인데 올해 10월 달까지는 무조건 다 풀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풀릴 예정이었는데 그걸 미뤘어요. 아마 지금의 3월까지 보여줬던 그 사이클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풀린다. 그것도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가치로만 따지면 10조가 넘는. 자, 그러니까 이거 공교롭게도 만약에 6개월이 맞으면 10월 달이고 마운트 곡수도 10월 달이고 10월 달까지 CX장이 굉장히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뭐 다른 것들 제외를 하고 비트코인 생태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 BRC20 아시죠? 오디널스. BRC20이면서 지금 얘는 이제 공격받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에 선물 상장해놓고 한번 덤핑쇼를 만들어 냈죠. 자, 근데 오디널스가 사실 최근에 나왔던 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트코인 룬? 룬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 마켓이 하나가 생겼어요. 기존의 비트코인 마켓 비슷한 게 어디에 있었죠? 딱 업비트 가보시면 저희한테 너무나도 친근한 이 BTC 마켓, 이것도 비트코인 마켓이죠. 예를 들어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이거를 슬래시가 딱 있고 뒤에 BTC가 있으면 비트코인으로 이 알트코인을 사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는 BTC 마켓인데 이쪽 시장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순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요. 웬만한 거래소에서도 다들 살 수가 있고 P2E도 살 수가 있고 뭐 결제 플랫폼에서도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들을 바로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메리트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 달고 달았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먹을거리가 필요했을 텐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비트코인, 이 룬즈, 비트코인 룬, 이 생태계.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사실 개념 자체를 아직까지는 이거 어쨌든 NFT랑 비슷하거든요. 비트코인 마켓.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FT 구매들 하실 때 이더리움으로도 구매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더리움 마켓이죠. 이거는 비트코인 마켓이다. 이쪽 생태계를 누가 만들었냐? 그 BRC20 오디너스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더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은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가 거래량이 바닥인데 얘네들이 사실상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장 큰 역할들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채굴 세력들이 이쪽 시장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비트코인 마켓 격이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매수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채굴장 세력들이 지금 반감기로 비트코인 보상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쪽 시장의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비트코인 마켓 시장 그 생태계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룬즈 네트워크 트랜잭션 중에서 81% 비트코인 룬즈 덕분에 얘네가 어쨌든 비트코인 NFT 마켓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룬즈를 통해서 토큰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1%를 차지를 했었고 실제로 반감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상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룬즈 수수료
덕분에 그 비트코인 채굴장 세력들도 보상량이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보상량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채굴 세력들은 예전부터 어떻게 해왔을까? 지금처럼 미국의 지배를 좀 받지 않았을 때는 반감기가 끝나면은 채굴 보상량이 줄어드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가격들을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이랑 뭐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상받은 이 그 코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본인들이 유동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간에는 올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미국계 기관들이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유동성을 받쳐주면서까지 올리기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중국에서 가장 크게 비트코인 이제 채굴을 하는 기업들도 조 단위 이상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채굴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는 없죠. 채굴은 해야 돼요. 채굴은 해야 되는데 이 보상량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면 보상받은 것들로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을 $1,000였을 때는 $3,000까지 올렸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10% 올리기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굴은 계속 해야 돼요. 채굴을 해야 되는데 보상량을 좀 늘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반감기까지 돼가지고 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룬즈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BRC 개념의 이런 곳들을 펌핑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쪽 시장을 눈여겨보겠죠. 어떤 걸 들고 올까요? 비트코인을 들고 오겠죠.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마켓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들고 와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들을 많이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겠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면 이 중에 일부분을 채굴장 세력들이 보상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해요. 채굴 세력들이 이쪽 비트코인 룬즈 생태계를 엄청나게 띄우면 돼요. 엄청 크게. 그러면 알아서들 비트코인 들고서들 이쪽 시장을 눈여겨보면서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알아서들 많이들 들어오면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니까 반감기 때문에 줄어들었던 비트코인의 보상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외면받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상량도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보상량이 늘어나잖아요. 비트코인 보상량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 이 BTC 마켓의 생태계들이 엄청 같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유동성 불장이었던 21년과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21년에는 NFT 전체 시장의 마켓도 올라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좋죠. 내가 가지고 있는 NFT의 가격, 바닥 가격도 올라가는데 한 개당 살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도 올라가 버리면 거의 배로 상승하는 거죠. 근데 거의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냐면 비트코인의 보상량이 이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룬즈 여기 이 생태계가 엄청 커지면은 비트코인 보상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거 대비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들이 이미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상승하기에는 되게 좀 힘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쪽 생태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마켓. 얘네들 불장이 오고 나서야 그때부터야 비트코인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 사이클을 맞이할 것 같아요. 2, 3억 간다는 그런 랠리장이. 근데 최소한의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이런 불장들이 오기까지가 시간이 꽤나 소요되거든요. 최소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트코인 가격들을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채굴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들 쪽에서 현금화들을 할 것이고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금화들을 빨리들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룬주 생태계가 비트코인 마켓 생태계가 더 커지면서 채굴장들의 보상되는 이 비트코인 보상량을 이것들이 충족을 시켜주되,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비트코인 보상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비트코인 가격도 그 부분에 그 상황에 맞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룬주 버블장이 오게 되고, 그 뒤에 BTC 마켓이 이제 한번 이제 비트코인 마켓들이 펌핑들이 되고 나서부터 그 뒤에야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이제 채굴 세력들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것들을 대체를 한 거죠. 대신에 비트코인 보상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그거 대비해가지고 비트코인 유동성이 못 받쳐줄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비트코인 보상량은 좀 늘어나는 거니까, 이쪽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채굴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았다가 엄청 급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공매도 옵션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파는 게 아니고 많이 모았던 물량들을 팔면서 시장 정말 트레이딩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채굴돼서 보상됐던 비트코인을 가만히 모으고만 있으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커스터디라고 비트코인을 보관해서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 세력들이 당장 안 던질 거면 좀 너무 아까우니까 이자라도 받으면서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기관들 빌려가서 그 빌려간 비트코인을 어쨌든 보상량은 이자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 이자를 어디서 충당을 하냐? 기관들이 그걸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직접 뭐 투자를 하거나, 뭐 VC처럼 투자를 하거나, 그들이 이제 선물 펀드나 이런데 자금을 좀 운용을 하거나, 어쨌든 채굴장 세력들에게 빌려갔던 비트코인에 대한 수수료만큼 이상은, 보상량만큼은 만들어내고서 서로 어쨌든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장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던지기만을 한다는 그런 옵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도 할 수도 있고, 이 모았던 것들을 불장 때는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레버리지로 선물 롱도 칠 수 있는 거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게 나왔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마켓을 펌핑을 시킬 수가 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완성되기까지가 지금 OKX에서 룬코인인가 이거랑 관련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OKX에서 오디너스를 먼저 주도를 했거든요. 중국 쪽 거래소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룬주 이 메타들도 주도를 할 건데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디너스의 이제 이 펌핑 주기까지가 그 OKX랑 이런 데 상장을 하고 나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거의 완전 크립토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얘네만 유독 더 심했어요. 이때는 이제 페페도 나타났던 시기고 민코인이랑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뭐 레이디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는데, 페페부터 민코인부터 해가지고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안정화가 되고 나서 오디너스가 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펌핑 사이클을 만들어냈어요. 룬주 메타도 얘네들 계열도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꽤나 걸릴 수가 있다. 걸리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이 룬주 이 메타들을 끌어올릴 텐데, 그게 시간이 지금 당장 좀 머니까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어차피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서 비트코인이 좀 바닥에서 안정권으로 이제 도는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지금도 좀 솔직히 의심이 되거든요. 의심이 된다는 건 갑자기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68K까지 뛰어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응을 하려고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하방을 보고 있어요. 그냥 시장이 끝났고 최소한의 10월 달까지 그냥 유동성이 쫙 빠지는 단계가 될 것이다. 유동성이 빠지는, 세력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비트코인 랠리장이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 마켓인 룬주 메타들이 엄청 크게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이쪽 시장을 띄울 것이고, 또 하나 이더리움이 있죠. 이더리움 마켓 뭐가 있죠? 덱스가 있고 NFT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메인이잖아요. 준비들이 다 되고 있다. 비트코인 마켓 띄워서 비트코인 펌핑하기 전에 볼륨들 싹 뺏어가고 지분들 다 이제 뺏어갈 수가 있고, 얘네들 띄운 다음에 나중에는 엄청난 폭락이 오겠죠. 버블들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버블이 커지면은 꺼지는 속도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 NFT 마찬가지. 앞으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좀 빨라요. 지금 당장은 너무 빠르고 그래도 생태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셔도 굉장히 좀 나중에 7, 8, 9월이 됐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빠르게들 이걸 보신 거다. 너무 빠르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무릎에 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모아 가가지고 10월 달이 됐던 8월이 됐던 9월이 됐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언젠가 온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어쨌든 시작하는 거 보고 무릎에 타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너무 빠른데 채굴 세력들이 비트코인 보상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 시장을 띄울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도 지금 이제 제가 돌아가는 판때기를 정말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 드리잖아요.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뭐 기관들이 탈출 러시나 이런 것들도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금리도 이제 인상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금화 자산시장 현금화 비중들이 늘어나 가지고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려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그때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덱스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는 이례적인 게 솔라나는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얘는 이례적인 게 FTX 사이클이 껴있어가지고 그래요. FTX 그 경매 물량들이 FTX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랑 이런 것들 판매하고 어쨌든 이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솔라나 민코인도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즌들을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이례적이다. 인위적이다. 그 중에서 그 사이에 FTX 사이클들이 껴있으니까 FTX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례적인 건데 웬만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가격에서 횡보를 할 때 그때 이런 시장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덱스, NFT 불장들이 상승장일 때 올 거라고 말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예요. CX장이 불장일 때 오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얘네들은 바닥에서 놀고서 시장에서 주목들을 안 받을 때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할 때 이쪽 시장을 띄워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상승하기 전에 지분 뺏기도 되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이쪽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몇 개월 정도를 더 횡보를 해야 돼요. 큰형님들이 아직도 매집을 안 했대요. 매집을 안 했으면 못했으면 이쪽 시장을 만약에 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비트코인 가지고 이것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디지털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스캠들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을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면은 만약에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얘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왔을 때 얘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 쓰레기를 비트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을 미리 선점들을 하고 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아주 나중에는 비싼 값에 비트코인으로 팔겠죠. 본인 것들을. 그러면 지분들을 뺏어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사들고 와가지고 이 룬즈 이런 것들을 살려고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 예를 들어 엄청난 버블일 때는 뭐 비트코인 이거 한 개당 막 비트코인 막 이제 한 개씩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엄청 비싼데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4천만 원씩에 무슨 엄청 비싸네요. 어쨌든 이더리움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와는 좀 별개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마켓에 버블들이 온다는 거.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 룬즈 비트코인 마켓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면 채굴장 세력들도 반감기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덱스와 NFT 이 두 개. 그러니까 걔네들은 솔라나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올랐던 솔라나와는 다르게 FTX 사이클이 껴가지고 바닥 가격일 때 바닥에서 CX장이 같이 죽을 때 그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 1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뭐 망상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근거를 논리적으로 본인이 그러면 어떠한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지, 영향력이라는 게 뭐 이제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면 도움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근데 이거는 저도 이쪽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어느 유튜브 채널 가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요즘에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제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언젠가는 제도권화가 될 거거든요. 한국도 이제 현물 ETF 승인 같은 것들이 될 텐데 사실 이제 그때가 됐을 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좀 졸업이라면 졸업을 하고 시장에서 좀 떠나고 이제 플레이어에서 좀 벗어나서 그때는 약간 이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현물 ETF 뭐 제도권화가 되고 그럴 때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시장에서 경험을 하는 트레이더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트레이딩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조금씩은 하겠지만 좀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주식 시장에서 기존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시장이 워낙 좀 이제 역사가 깊으니까 그런 이제 기초적인 가이드라든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도움을 주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이제 리딩방인데 좀 약간의 좀 이제 불법 리딩방 같은 예를 들어 뭐 이제 굉장히 많죠. 번호 같은 거 딱 쓰게 해갖고 그 가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거기로들 뭐 입금 유도하고 뭐 리딩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해외 선물 이제 아니면 그 대여 계좌나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말고 뭔가 나중에는 좀 이제 좀 그냥 좀 뒷짐지면서 그냥 시장 한번 좀 둘러보면서 너무 이제 얽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이제 코칭이나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좀 그래도 시장에서 감을 잃진 않아야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좀 예행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좀 많이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증명들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일단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도 사실 어떠한 이제 VC의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리서치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 토큰에 대한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토크노미스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큰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그냥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좀 VC처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여유 있고 좀 좋거든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냥 서포트 해주고 엔젤 투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중에 성과들을 이뤄내면 서로 같이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VC가 정말 최고인데 사실 VC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경험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근데 아직은 한국이 제도권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메시아 같은 존재가 있죠. 해시드 그쪽 그쪽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작년부터 좀 추구를 했던 게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3, 4월 달에 그때 한번 좀 크게 무너지고 또 중간에는 작년에 페페 그 하락장 때 5월 달에서 7월 달에도 엄청 크게 좀 무너진 적이 있어가지고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또 기회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큰 기회 퀀텀 점프를 하는 어느 순간에 근데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봐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이 룬주 여기 메타가 지금 저는 당장 온다고 얘기는 안 해요. 언젠가는 올해 언젠가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가격들이 하락하고 나서 올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오디너스 같은 경우에 BRC 생태계에 띄우기 전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지금 룬주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생태계는 만들어졌는데 얘네들 일단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런 보석들을 이 보석 같은 시장들을 너무 빨리 찾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많이 날릴 수도 있다. 저도 작년에 사실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 페페라는 보석을 너무 빨리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페페 아빠인 이유도 저는 이 장들을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페페 아빠라는 이름도 사실 나는 이 페페 코인이 주목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페페 아빠로 지은 겁니다. 뭐 다른 것들 많이 지을 수가 있죠. 뭐 도지 아빠도 있고 시바 아빠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는 페페가 주목받을 거를 생각을 하고 차이나 머니들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 지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너무 빨리 이 보석 같은 꿀단지들을 너무 빨리 본 거죠. 5월달부터 4월달부터 해가지고 너무 빠른 것도 문제인데 이제 세 번의 학습 2번 정도의 학습 정도면 세 번째 학습은 저는 잘 실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도 이쪽 시장의 보석들도 지금 너무 빨리 본 거다. 근데 언젠가는 올 것이다. 올해 언젠가는 채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에는 시장 판대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상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 시장을 띄워가지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고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키면 채굴장 세력들에게 보상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얘네 때문에 늘어났던 사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미 언제였지? 그 되기 전이었는데 반감기. 자, 그쵸? 이거죠. 평균 19.26 BTC를 보상을 받았죠. 룬주 프로토콜 출시로 급증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원인이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반감기로 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보상량이 늘어났다는 건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보상량이 늘어난 건데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량을 늘릴 수가 있겠구나. 세력들은 똑똑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요. 심플해요. 이쪽 생태계를 언젠가 엄청 띄우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들 들고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 텐데 그러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보상량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 제가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태계 이런 메타들이 오려면 비트코인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 수가 없으니까요. 굳이 어차피 보상량은 늘어날 텐데요.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 걔네들이 떨어져야지 바닥 가격에서 이더리움 덱스장이 오는 거고 NFT 불장이 오는 거고 비트코인 룬주 프로토콜 이쪽 생태계들이 엄청 뜨는 거고. 근데 제가 이게 자세히 시장 조사를 이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룬주 프로토콜 자체가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비트코인 NFT? 아닌가? 좀 파생된 개념이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비트코인 NFT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NFT 비트코인 NFT고 얘네 개념이 뭐냐면 어쨌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토큰을 또 줘요. 수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ERC 상호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소에 뭐 게이트나 이런 데 상장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알트코인들 구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를 또 쪼개가지고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발행량이 1만 개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문제는 비트코인이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진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안 그래도 힘든 지금 한국이 지금 원화 가치 때문에 쪼여지고 있는데 어떡하냐 진짜. 저희라도 살아남읍시다. 저희라도 각자 도생의 시대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